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의 도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죠. 논란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사건의 진실이 뭔지부터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진행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 총괄반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전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주장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진행했다라고 하는 혹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겠지만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아마 대구시에서 사실은 대구시 의사회하고 그다음에 거기 무슨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메디시티 대구협회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외국의 기업하고 논의를 아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아마 한참 논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5월 말 정도에 아마 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부가 그 얘기를 들은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때서부터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그 한국 파이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만 한국으로 그 파이자 백신을 도입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한국에 대한 판권은 한국 파이자만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한국 파이자 본사에 확인을 했더니 그런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일단 첫째 5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월 말이라는 게 한미 정상회담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그럼 아무튼 5월 말 그 이전에는 귀뜸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부의 대구시 쪽에서? 아마 그게 협의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외국의 무역업체라는 거잖아요. 파트너가. 네. 혹시 이 무역업체가 뭐 하는 곳인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그 업체를 직접 접촉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구시의 얘기들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게 각 나라마다 백신이라는 의약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법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약사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법에 따르면 아무나 물건을 만들거나 아무나 그걸 수입업을 하거나 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이라는 게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 효과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허가 당국에서 이 회사가 수입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조업자로서 일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약을 만들어서 그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만일에 조금만 일찍 얘기를 해주셨다면 그런 우리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를 좀 더 일찍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아마 대구시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논의를 좀 먼저 하셨고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중앙정부랑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일찍 하셨으면 훨씬 좀 이런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대구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 도입을 중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해온 경우가 혹시 또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일부 회사나 개인들이 이제 정부를 접촉해서 우리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백신을 생산하는 업자를 잘 알아서 우리가 그거를 일부를 좀 한국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정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요청을 해온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듣고서 저희도 이제 내고를 하기 전에 알아보잖아요. 알아봤더니 그게 대부분 약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그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현실성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개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담하게 정부에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사람 내지 업체가 어떤 사람들 내지 어떤 업체들이에요?
그게 그 주로 이렇게 대회 무역을 한다라고 무역을 해서 외국 사람들 하고 네. 외국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관련되는 다른 업계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안전하고 효과성을 평가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일반 그 오퍼상이나 무역상이나 보따리상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취급하시면 사실 저희가 왜 작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할 때도 그 콜드 체인이라고 그래서 유통 과정이 얼마나 잘 운영이 예.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그 뭐죠 정품을 저희한테 준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정품일지라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디 미국에서 만든 거를 뭐 어디 뭐 브라질에 갔다가 한국에 온다 그럴 때 그 중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네. 정부가 정하는 운송 기준 그러니까 콜드 체인이 제대로 됐는지를 사실은 제약회사나 아니면 제약회사와 관련되는 회사들은 그거를 평소에 관리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이게 일반적인 오퍼상이나 무역상이나 보따리상 같은 경우엔 그거를 잘 지켰는지를 정부가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반장님, 이건 반장님께 드릴 질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다른 데서 사기 못 치게 정부가 확실하게 철퇴를 좀 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대구시하고 얘기하는 그 기업이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 정부에게 또 접근해 왔다는 그 경우도 여러 건 있다고 말씀하셨길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분들하고는 이제 뭐 깊은 얘기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걸 뭐 형사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요번에 그 파이자 그 대구시 관련돼서는 아마 한국 파이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처럼 얘기를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럼 고소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 업체인데 그 국내법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 업체에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 화이자가 화이자 본사 차원에서 아마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이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한국의 국내에 뭐 고소고발하는 문제와 별개로 아마 뭔가 그 해외의 어떤 관할지에 있는 그 해외의 형사 당국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입금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대구시에서 저기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에서 글쎄요 선입금을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해외에도? 해외에도 사실은 그 언론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 달쯤 전에 보니까 어디 그 외신에 나온 거에 누가 이제 백신을 맞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용이 아니라 뭐 동물용 뭐 다른 뭐 그런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상한 사례들은 좀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참 하여간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기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또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군요.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찍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러니까요. 또 정부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하고 같이 왜 저희 중대본 회의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얘기를 조금만 먼저 해주셨으면 그 안에서 논의가 됐을 텐데. 지금 중요한 점을 제기해 주시는데 중대본 회의 체계에 지금 지자체장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주재를 하시고 관련 장관님들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시니까. 오히려 이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어 버렸다라는 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자녀 백신 열풍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뭐 난리가 아니던데요. 자녀 백신 활용 전과 후에 백신 예약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녀 백신을 활용한다고 SNS도 활용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그 전에는 이제 전화만 받다가 그 SNS를 활용한 게 5월 27일부터인 걸로 저희 기억을 하는데요. 5월 26일 날 보면 예약한 건수가 그러니까 자녀 백신 예약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백신 맞겠다고 예약한 게 그게 한 60% 정도가 그 60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 보면 60% 정도 예약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 보면
한 일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80%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6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이 네, 그래서 예. 자녀 백신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젊은 분들도 관심이 많아졌고, 예. 그다음에 60세 이상 분들도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저희가 왜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서 접종하시면 이런 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네네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 왜 그 얀센 백신 관련돼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얀센 백신 관련 얘기도 있고 하니 국민들께서 이제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나 믿음이 좀 올라가시고 관심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이 자녀 백신 활용 이후에 예약률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백신 잔여량이 있어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선 또 한다 이런 그 방침이 바뀌었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원래 저희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2주일 정도를 저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녀 백신 신청받는 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해보니까 이 앞으로도 이 자녀 백신이 발생하게 되면 말씀드린 앱을 활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당일날 대상에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마트폰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혹시 안 쓰시는 분들, 그렇죠. 알뜰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전화로 예비 명단에 등록하고 하도록 하시는 거고 저희가 60세에게만 우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SNS나 이런 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자녀 백신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공개해서 희망자가 선택을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르신들만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그 접종되고 있고 또 30대 예비군들은 또 얀센 백신 맞을 수 있고. 네. 그러면 4050은 언제 맞나요, 관장님?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4050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네. 저희는 이제 3, 4분기 7월 달 지나서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6월 중순 정도는 다시 한번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저도 해당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 총괄 반장이었습니다.